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 내면 다 덮입니다. 안 나면 흩어집니까? 그리고 위기 오죠. 솔직히 제2의 위기가 오죠. 자, 그럼 이제 당내 문제로 돌아와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했어요. 드디어. 예. 생각보다 빨리 복귀한 편입니다. 예. 빨리 복귀하게 된 이유가 예. 두 당이 아무래도 합치다 보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많이 늦습니다. 다른 당에 있던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직들도 합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공보실 합쳤고요. 예. 이렇게 하나씩 합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이러면서 선거는 너무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를 지방의 위원장들은 이제 명함을 파서 다녀야 되는데 명함을 못 파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직만 있지 현직이 부여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방선거 체제로 지금 전환이 굉장히 느리고 있군요.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 대표 빨리 복귀를 우리가 예, 속도 좀 내자. 호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왔죠.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이번 빨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 선거 전략 그리고 후보 전략 이런 큰 틀에 있어서도 당에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복귀하자마자 상징적인 조처겠죠. 1호 영입 인사 발표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사를 여기서 공개하실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당에서 공식으로 발표해야 되니까 힌트 같은 건 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광역급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광역급은 대표 두 분과 합의가 돼야 되는데 대구시장,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정도 거론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영입한 인사가 광역급은 근데 뭐 박수산 대표 어제 들어왔고요. 뭐 유승민 대표 아직 그 미국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주 유승민 대표는 미국에 왜 가셨습니까? 뭐 남북 관계 좀 뭐 역할을 하시려고 찾아보시려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 답답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그 대북 관계 정책이나 어떤 절차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위험이 있다라고 미국에 가서 이제 알리고 미국 인사들에게 이제 의사를 전달하러 가신 거라고 이해하긴 했는데 뭐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도 네. 물론 이제 유승민 대표 전반적으로 좀 학습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예, 그렇죠. 미국 내의 동향은 어떤지 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은 뭐 견제해야 될 건 없는지 이걸 뭐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이 안 가고 어디 가셨어요? 혼자서 갔고 뭐 워싱턴에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 뭐 대사관에서 협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또는 뭐 주요한 의사결정권자를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내일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는데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그렇게 굳이 가실 필요가 의사결정권자도 지금 없잖아요. 뭐 국무부 장관도 없고 누구야 매티스인가? 네, 다 아시면서 왜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 정책 뭐 그분들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좀 속도가 빨라질까요?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뭐 안 대표가 자주 나오니까요. 뭐 얼굴 보고 뭐 계속 뭐 논의 지금 뭐 중요한 게 이번 선거의 목표 우리가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정권 심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도 적폐청산 국민들의 염원이 크고 야당 교체를 오히려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 이런 이견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내걸기에는 아직 너무 지난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방선거 시점에는 1년이 지난 시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 심판을 내세우기는 프레임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수입니다. 사실은 소수고 네. 다수가 합의하는 것은 제1 구호가 야당 교체, 제2 구호가 여당 견제. 야당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그렇죠.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게 야당을 완전히 교체해달라. 이게 다수 아닌데 어쨌든 이걸 뭐 공식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러면은 선거 전략이 거기에 맞게 짜여지죠. 그렇겠죠. 어디에 센 후보를 낼 것인가. 야당 교체를 상징적으로 확 보여줄 수 있는데 대구의 핵심 인물 내보내는 영남에 우리가
핵심 인물을 내보내자. 대구 경남에 부산이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집중론과 네. PK, TK로 가자 이런. 그렇죠. PK, TK 쪽에도 센 사람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아직 조율이 안 끝나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든가 대구시장에. 아니 유승민 대표는 출마는 절대 안 하는. 출마한다면 서울이죠. 한다면 서울입니다. 예. 서울시장이요.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출마한다면 서울시장이죠. 근데 출마 자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혹시 내부적으로 약간의 가능성을 엿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측근 그 주변 분들이 안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죠. 네. 강하기 때문에 이제 유 대표도 사실 서울밖에 나갈 데가 없고 나간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 나간다고 할 수가 없죠. 서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 조율이 네. 우리 선거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전략상 어떻게 편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 대표가 돌아오는 직후부터 아마 진작에 논의할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에 따라서는 유 대표의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예, 저는 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나는 부산으로 가겠다든가 내가 대구로 가겠다가 뭐 이런 역할 분담이 나온다면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나는 서울시장에 가겠다 이런 역할 분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구도는 가능하죠. 뭐 수도권하고 영남을 유 대표, 안 대표가 각각 책임지고 수도권을 누가 책임질지는 조율이 필요하고요. 호남은 박주선 대표가 책임지고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 생명을 걸자. 그런 정도 다른 대안이 없으면 본인도 던지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 총공세가 나와야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서울시장 후보는 만들어냈는데 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어요 보니까. 뭐 홍 대표가 영입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이제 이게 아마 저는 공천이 끝나면 지금은 이제 공천 과정이기 때문에 홍 대표 눈치를 보는데 저도 뭐 지역에 가면 뭐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공천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홍 대표 물러가라 할 겁니다. 이 정도밖에 구석을 못 봤어요.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마 지원 유세도 오지 마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나마 정통 뭐 이 보수당이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홍 대표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알겠고요 일단 바른미래당의 주장으로.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 예를 들어 가장 상징적인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 후보를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른미래당 말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뭐 쉽지 않겠죠. 지금 뭐 이석연. 바른미래당도 못 내고 있고요 사실은. 예. 아니 우리는 어쨌든 이영자 이름 들어가는 첫 글자가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유나 안 둘 중에 하나 나오긴 나옵니다. 네.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영입하는 인물들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인물들도 국민의당에 과거에 국민의당에 도움이 됐던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1차 영입보다도 네. 영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당 자체에 아무튼 거의 총동원식으로 판이 짜여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 올라가고 영입도 흐름을 탈 겁니다. 지지율 올라간다는 얘기는 진작에 하셨는데 언제 올라갑니까?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데. 그럼 뭐 합치면 20% 해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보시죠.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안철수 대표가 국민당 시절에 한 6, 7개월 영입 인재위원장 했는데 한 사람도 영입을 못했다고. 제대로 이번에 영입할 리가 40명 정당일 때도 안 됐는데 지금 되겠네고. 이미 한 사람 영입했죠. 우리 충북지사 후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충북지사 후보입니까? 예, 그 신용환. 오늘 1호 인사가 아니, 그건 이미 발표를 했고. 오늘 1호는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군지. 예, 그건 열어봐야 됩니다. 봉투 열어봐야 됩니다. 두 분이 잘 어울립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두 분이 시너지가 있으려면 좀 긴장도 있고 가끔 뭐 갈등도 있고. 그렇죠. 두 분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없을 수가 없죠. 예. 뭐 어떤 부분에서 갈등과 긴장이 드러납니까? 제가 볼 때는 사소한 두 분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정치인이면서도 너무 비정치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뭐 안 대표도 그렇잖아요. 사실 인기가 있었을 때는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는 비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인기가 그렇죠.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 새 정치고 유승민 대표도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굽힐 때 굽히지 않고 그게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이게 정치인이 너무 자기 스타일, 자기 팔자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지금 어디서 그런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갈등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짐작이 되는. 지난번에 갈등은 당명에서 있었습니다. 당명에서. 그건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명에서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유승민 대표가 이겼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바른국민 명칭하고 이제 바른미래 명칭이 유 대표는 바른국민으로 하자. 그 안철수 대표는 미래를 우리가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팽팽했어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갔는데 유 대표가 그냥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때 제가 그래서 유 대표를 형님 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유 대표를 다시 평가하게 됐어요. 고거했다고? 아니 근데 아무튼 긴장과 갈등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긴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갈등이 있죠.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박주선 공동대표. 박주민은 민주당.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그분들이 가지는 불만도 없지는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유승민 대표한테. 혹은 뭐 지금 당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직 뭐 제가 뭐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같은 건 이게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같은 당내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윤활 역할을 잘 하고 있죠. 제가 뭐 갈등이 있으면 사전에 해소하고. 솔직히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윤활유를 요즘 핫해 왜 이렇게 핫하지 않냐. 제가 핫하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당내에 갈등이 있으면 이견이 있으면 갈등이라고 보다 이견이 있죠. 본인을 기름으로 뿌리시는 겁니까? 양쪽에다가. 제가 지금 뭐 기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청와대 그 두 분 대표 중에 누가 갈 거냐. 유승민이냐. 박주선이냐. 그게 조금 곤란했던 게 그 박주선 대표가 제안해서 성사된 거거든요. 박주선 대표가 함께 정상회담 하자. 같이 온 인물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영수회담을 그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그 제안을 수용하는 받았죠? 모양새로 된 거예요. 부의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합류한 인물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결정된 거죠 그때? 이제 일각에서는 박주선 대표 공이다. 이번 영수회담은 이제 박주선 대표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래도 이제 통합하고 첫 회담인데 우리 당의 국민적 얼굴은 유 대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중재하셨어요? 뭐 박 대표님한테 빌었죠. 어떻게 빌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의원님들 힘도 빌리고 같이 해서 그래도 유 대표가 그분도 그분 스스로 돋보이는 기회를 놓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런 겁니다. 명분을 박주선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다 담으십시오. 그릇의 크기를 더 키우십시오. 다 담으십시오. 다 담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주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두 식구가 만나서 원래 다른 패턴으로 당이 운영돼 왔을 것이고 작은 것부터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할 겁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두 당 혹은 세 당까지 통합한 적이 있잖아요. 옛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당내 갈등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되어서 다 이게 덮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 내면 다 덮입니다. 안 나면 흩어집니까? 그리고 위기가 오죠. 솔직히 제2의 위기가 오죠. 자, 그러면 지방선거 요 얘기까지만 해볼게요.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야당을 교체하고 제1야당이 되겠다고 하는 원내 포부로 두 당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과가 안 났어요. 충분히. 그러면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다. 제2위기는 옵니다.
그리고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럼 또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심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에 총공세를 해야 된다. 총동원을 해야 된다. 우리 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들이 네. 다 나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도전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당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그래서 있습니다. 유 대표와 안 대표 다 나와라. 이런 네. 이야기가 밑바닥에서도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네. 그런 위기의식 때문인 겁니다. 전체를 걸어라. 그렇죠. 네. 다 걸어라.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흡수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도 또 다른 당으로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흡수는 안 되죠. 저는 끝까지 안 갈 테니까. 무소속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무소속이 되겠다? 뭐 그때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뭐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보다도 네. 우리가 한번 해주세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할 거다. 지금 어쨌든 6월 이후에 방송이 무척 기대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예. 하태경 의원님이 그때 나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 일단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일은 전혀 없는 거죠. 뭐 자유한국당 소멸이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왔고 소멸이 안 그걸 되면. 위해서 끝까지 버텼고 예. 이번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멸에 소멸이 안 될 경우에 아마 자유한국당은 뭐 내부 자중실환으로도 아무튼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안 되면은 홍준표 대표는 날릴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없으면 자유한국당 세력과도 본인이 결합할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된다. 친박과 철새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니까 아무래도 무소속이 될 공산이 가장 현재로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그 대북관계 정책이나 어떤 절차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위험이 있다라고 미국에 가서 이제 알리고 미국 인사들에게 이제 의사를 전달하러 가신 거라고 이해하긴 했는데 뭐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도 네. 물론 이제 유승민 대표 전반적으로 좀 학습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예, 그렇죠. 미국 내의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은 뭐 견제해야 될 건 없는지 이걸 뭐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이 안 가고 어디 가셨어요? 혼자서 갔고 뭐 워싱턴에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 뭐 대사관에서 협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또는 뭐 주요한 의사결정권자를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내일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는데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그렇게 굳이 가실 필요가 의사결정권자도 지금 없잖아요. 뭐 국무부 장관도 없고 누구야 매티스인가? 네, 다 아시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 내면 다 덮입니다. 안 나면 흩어집니까? 그리고 위기가 오죠. 솔직히 제2의 위기가 오죠. 자, 그럼 이제 당내 문제로 돌아와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했어요, 드디어. 예. 생각보다 빨리 복귀한 편입니다. 예. 빨리 복귀하게 된 이유가 그 두 당이 아무래도 합치다 보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많이 늦습니다. 다른 당에 있던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직들도 합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보실 합쳤고요. 이렇게 하나씩 합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이러면서 선거는 너무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를 지방의 위원장들은 이제 명함을 파서 다녀야 되는데 명함을 못 파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직만 있지 현직이 부여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방선거 체제로 지금 전환이 굉장히 느리고 있군요.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 대표 빨리 복귀를 우리가 속도 좀 내자 호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왜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 정책 뭐 그분들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좀 속도가 빨라질까요?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어쨌든 뭐 안 대표가 자주 나오니까요. 얼굴 보고 뭐 계속 뭐 논의 지금 뭐 중요한 게 이번 선거의 목표 우리가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정권 심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도 적폐청산 국민들의 염원이 크고 야당 교체를 오히려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 이런 이견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내걸기에는 아직 너무 지난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방선거 시점에는 1년이 지난 시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 심판을 내세우기는 프레임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수입니다. 사실은 소수고 네. 다수가 합의하는 것은 제1구호가 야당 교체, 제2구호가 여당 견제. 야당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그렇죠.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게 야당을 완전히 교체해달라. 이게 다수 아닌데 어쨌든 이걸 뭐 공식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러면은 선거 전략이 거기에 맞게 짜여지죠. 그렇겠죠. 어디에 센 후보를 낼 것인가. 야당 교체를 상징적으로 확 보여줄 수 있는데 대구의 핵심 인물을 내보내자. 영남에 우리가 핵심 인물을 내보내자. 대구 경남에 부산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집중론과 PK, TK로 가자 이런. 그렇죠. PK, TK 쪽에도 센 사람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아직 조율이 안 끝나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든가 대구시장에. 아니 유승민 대표는 출마는 절대 안 하는. 출마한다면 서울이죠. 한다면 서울입니다. 예. 서울시장이요.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출마한다면 서울시장이죠. 근데 출마 자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혹시 내부적으로 약간의 가능성을 엿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측근 주변 분들이 안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죠. 왔죠.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이번 빨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거 전략 그리고 후보 전략 이런 큰 틀에 있어서도 당에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제 복귀하자마자 상징적인 조처겠죠. 1호 영입 인사 발표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사를 여기서 공개하실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되니까 힌트 같은 건 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광역급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광역급은 대표 두 분과 합의가 돼야 되는데 대구시장,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정도 거론되는데. 그러니까 그 영입한 인사가 광역급은 근데 뭐 박주선 대표 어제 들어왔고요. 뭐 유승민 대표 아직 그 미국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주 유승민 대표는 미국에 왜 가셨습니까? 뭐 남북 관계 좀 뭐 역할을 하시려고 찾아보시려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답답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